아라리 사람들. 아라리 사람들. 통권 제331호. 발행일 2024년 9월 1일. 발행인 정선군수. 편집 정선군 기획관. 발행처 26131. 정선군청 정선군 정선읍 봉양삼길 21. 전화 033-560-224. 자치소식. 제30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개최.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 심의. 정선군의 회의장 전영기는 지난달 2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0일까지 5일간의 제300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응표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자원 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송수옥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정선군수가 제출한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정선군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대비 590억 9,614만 1천 원 9.37% 증가한 6,899억 5,832만 원 규모의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중점 심의하였다. 전영기 의장은 제9대 의회 후반기를 여는 첫 임시회를 맞아 군민이 행복한 정선을 실현하기 위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라며 군민을 위한 제9대 후반기 정선군의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정선아리랑 문화재단 뮤지컬 아리아라리. 2023년 호주에 이어 2024년 영국을 뜨겁게 달구다.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정선아리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뮤지컬 퍼포먼스 아리아라리가 2023년 호주 애들레이드 프린지 페스티벌에 이어 2024년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정식 초청되어 전 세계인의 찬사를 받으며 성공적인 공연을 선보였다. 정선군의 대표적인 뮤지컬 퍼포먼스 아리아라리 ARI The Spirit of Korea가 지난달 1일 막을 올린 2024 영국 프린지 페스티벌에 정식 초청되어 갈라 공연, 거리 홍보 공연 등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현지인들에게 환희와 감동을 선사하며 인기를 얻어냈다. 7월 31일 영국 에든버러 애셈블리홀 국회의사당 메인홀에서 갈라 론칭 무대 장식을 시작으로 페스티벌을 시작한 뮤지컬 퍼포먼스 아리아라리 ARI The Spirit of Korea는 연일 수천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성공적인 무대를 만들어냈다. 특히 영국의 주요 평론 사이트인 Thecritic과 Edinburgh Reviews에서 평점 5점 만점의 리뷰를 받으며 모든 아리랑의 시원인 정선아리랑을 통해 한국인의 정서를 잘 담아낸 뮤지컬 아리아라리의 작품성 및 대중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지난달 5일에는 영국의 대표 방송사인 BBC에서도 K-pop PK Food, K-Dr. Ama 등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인의 정서를 듬뿍 담은 뮤지컬 아리아라리에 주목하며 아리아라리는 새로운 K-컬처를 이끌어가기에 손색이 없다는 극찬과 함께 생방송으로 공연팀의 모습을 담았다. 제 정선아리랑 문화재단 최종수 이사장은 정선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이자 대한민국의 자랑인 정선아리랑을 세계적인 무대에서 선보일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라며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한국을 대표하여 전 세계인들에게 K-컬처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어 기쁘다. 라고 전했다. 한편 2024년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은 1947년 처음 개최 이후 80여 년간 지속되고 있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문화, 예술 축제로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8월 1일부터 25일까지 한 달여간 개최되었고 전 세계 63개국에서 온 3,800개 공연팀과
6만 명이 넘는 아티스트가 300여 개의 공연장에서 총 5만 2천 회에 달하는 공연을 선보이는 명실상부 세계 최대의 공연예술 축제이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영수은 지난달 2일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지난해 6월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릴레이 캠페인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착한 소비를 실천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참여 방법은 챌린지 참가자가 플라스틱 안녕바이라는 의미를 담아 양손을 흔드는 사진과 플라스틱 지이아로 실천 각오를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공유하고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최순철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하게 됐다. 이번 챌린지에 동참한 유영수 이사장은 탄소 중립 실천 과제의 일환으로 의미 있는 챌린지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 며 일상에서 시작하는 작은 노력으로부터 환경과 고객을 생각하는 친환경 경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유영수 이사장은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강릉관광개발공사 강희문 사장을 추천했다. 한편 공단은 챌린지에 앞서 탄소 중립 및 친환경 경영 실천을 위해 에코데이, 공단 에너지의 날 행사 및 탄소 중립 포인트 재참여, 환경 보호를 위한 환경정비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우리마을 쏙쏙들이 프로젝트 어르신을 위한 디지털 격차 해소.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과 임계면 마을활동가가 함께 진행하는 우리마을 쏙쏙들이는 임계면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이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리마을 쏙쏙들이 마을 활동가들은 임계시 외버스터미널과 강릉시 외버스터미널에 설치된 버스표 발권, 무인 키오스크 사용법을 어르신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영상을 직접 제작했다. 이 영상은 디지털 시대의 비대면 및 자동화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버스표 예매와 대중교통 이용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하였다. 특히 버스표 예매 과정과 결제 방법을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다. 이번 영상 제작을 통해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에 자신감을 얻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마을 쏙쏙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033-562-2927으로 문의 가능하다. 정선군의 다양한 소식을 휴대폰 메시지로 신속하게 제공하는 정선군 군정정보 문자알림 서비스. 발송 내용, 정선군의 군정 소식, 부서별 안내사항 및 재난, 복지, 문화, 생활 정보 등. 신청 대상, 정선군의 다양한 소식을 받고자 하는 국민 누구나 신청문에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선군청 총무행정관 통신관리팀 033-560-2259 또는 2999 반상회. (9월은) 재산세, 토지 및 주택 일분의 이납부의 달입니다. 납세 의무자, 6월 1일 현재 소유자, 과세 대상, 토지 주택 일분의 이익이분, 주택분 재산세 부속 토지 포함는 7월과 9월의 1분의 2씩 나누어 고지되며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고지되어 9월에는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납부기한 9월 30일 월요일까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더 내시게 됩니다. 납부 방법. 은행 납부. 전국 모든 은행 CD ATM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투입, 지방세 조회 후 납부 타사 카드는 기기 이용료 별도 부담. 계좌입금,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나 전자납부 번호로 입금. 인터넷 등 위택스 www.watax.go.kr 인터넷지로 www.giro.or.kr 간편결제 앱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금융사 앱 농협은행 등. 문의 군청 세무과 과표팀 033-560-2285 토지 2455주택 읍 면 행정복지센터 민원팀 체납 안내문 모바일 전자고지 카카오 알림톡 시행
9월부터 우편으로만 발송하던 지방세 체납 안내문을 모바일 전자고지로 안내하는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는 본인명의 스마트폰 가입 납세자인 경우 별도의 신청이나 앱 설치 없이 체납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이고지서의 배송 지연, 분실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실거주지 불일치 및 해외 체류자 등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납세자의 체납 사실 알리는 데 효과적. 알림톡을 수신받은 납세자는 본인 인증 후 체납 내역 열람이 가능하며 해당 화면에서 가상계좌 등 간편 결제를 통해 납부까지 한 번에 가능. 1. 고지서 도착, 전자고지 알림톡 수신. 2. 본인 인증 생체 인증 또는 비밀번호. 3. 고지서 열람, 체납 내역 확인. 4. 원스톱 납부 연결, 납부하기 버튼 탭. 5. 납부하기, 카카오톡 납부하기. 고용노동부 2024년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지원 서비스, 취업지원 서비스, 인류형, 이유형 공통, 취업진로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구직촉진수당, 인류형,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월 50만 원 곱하기 6개월 플러스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조기 취업 성공수당, 인류형, 이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조기 취업 성공수당 지급, 취업 성공수당, 인류형, 이유형, 창업 시 최대 150만 원 중위소득 60% 이하 해당 시, 참여 요건, 인류형, 연령 15에서 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연령 청년 18에서 34세,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이유형, 연령 특정 계층 15에서 69세, 청년 18에서 34세, 소득 무관, 재산 무관, 연령 중장년 35에서 69세,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무관. 신청 접수 영월고용센터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방문. 정선출장센터 매월 둘째 수요일 10시 30분에서 16시 30분.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1층 상담실. 평창출장센터 매월 셋째 수요일 10시 30분에서 16시 30분. 평창군사회 복지센터 2층 미팅룸. 출장센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 정선 371-6259, 평창 371-6255, www.qr. 따뜻한 동행, 치유의 시작. 정선군립도서관. 9월 독서의 달, 이벤트. 프로그램명. 기간 장소 내용. 주말 독서 피크닉 이벤트. 토요일 매주 3층 자료실 회원 20명 4회차 책 피크닉 세트 제공. 도서관 SNS 사진 콘테스트. 상시 인스타그램 팔로우 및 사진 업로드 후 선물 제공. 도서관 회원 가입 선물 이벤트. 9월 10일에서 9월 30일. 3층 자료실 회원 가입자 선착순 500명 도서관 선물 제공. 책 읽는 가족 선발 이벤트. 상시 3층 자료실 독서의 달 9월 도서 대출 상위 5명 회원 선발. 책 속 추천 문구 선발 이벤트. 상시 2층 자료실 책 추천 문구 응시자 전시업서 선발. 9월 독서의 달 공연 강연. 프로그램명. 기간 장소. 내용. 북클래식 토크 콘서트. 9월 21일 토요일 가족센터 대강당 14시. 에티카 앙상블 뮤지션 요조 공연. 인문학 강연 그림책 대화. 9월 매주 금요일 2층 북카페. 그림책 작가 김장성, 김용철 인문학 강연. 9월 독서의 달 전시 체험. 프로그램명. 기간 장소 내용. 원화 전시. 상시 도서관 내 1층, 호라이 2층, 식탁 위에 세계사. 와와군과 떠나는 독서여행. 상시 어린이 자료실 독서 티켓, 여권 발급 후 30권 인증 시 와와군 무드 등 선물. 나만의 독서 캐릭터 굿즈 제작. 상시 어린이 자료실 독서 에코백, 무드 등 물병 만들기 체험. 033-563-6777. 랩 정신 가오커.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실태조사 실시 안내.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를 조기 발견,
사회참여 유도로 고독사를 예방하고 가구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만 40세 이상 만 59세 이하의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기간 2024년 8월 12일에서 2024년 10월 31일. 조사 대상 1984년 1월 1일에서 1965년 12월 31일. 만 40세에서 만 59세 이하 1인 가구. 조사 방법, 가구별 방문조사, 전화상담 등. 기관명 전화번호. 정선은 맞춤형 복지팀 033-560-2607. 고아는 맞춤형 복지팀 033-560-2617. 사북은 맞춤형 복지팀 033-560-2191. 신동은 맞춤형 복지팀 033-560-2734. 화암면 맞춤형 복지팀 033-560-2841. 남면 맞춤형 복지팀 033-560-2688. 열양면 맞춤형 복지팀 033-560-2148. 북평면 맞춤형 복지팀 033-560-2677. 임계면 맞춤형 복지팀 033-560-2682. 나와 이웃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복지위기 알림 앱. 복지 위기 상황 도움 요청을 쉽고 빠르게. 보건복지부, SSIS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나에게 도움이 필요해요. 이웃에게 도움이 필요해요.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복지위기 알림을 검색하여 다운로드. 도움 요청 누가 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공무원, 이통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 의무자. 요청 방법은? 앱 설치 후 도움 필요 대상, 위기상황 선택 및 도움 요청 내용 입력 비회원, 익명 도움 요청 가능. 어떤 경우에 요청하나요? 나와 이웃이 생계곤란, 신체 정신건강, 고립 및 고독 등의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무엇을 도와주나요?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긴급복지 등 공적 서비스 제공 생계비, 의료비, 주거지원 등 건강관리 서비스, 돌봄 등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성실 신고 의무 안내. 신고 의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 신고의 의무에 따라 수급자는 거주지역, 인적변동, 소득, 재산 변동과 부양의무자 유무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변동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실제 부모가 출생한 자녀인 경우에 신고 대상입니다. 수급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도 신고 대상입니다.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주요 변동, 변동 내용, 신고 및 신청 방법, 거주지역,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전입신고 후 새로운 거주지 계약서 등 관련 서류 제출, 인적 변동, 군입대, 군제대, 병적 증명서 제출, 교정시설 입퇴소, 수용증명서 제출, 출생,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출생신고 후 수급 가구원 추가 신청, 사망,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사망신고 후 장제급여 신청, 근로능력 판정, 근로능력평가, 연일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사본 2에서 3개월분 제출, 대학 재학 시 매학기 초 3월, 9월 재학증명서 제출, 소득 재산, 신규 취업 퇴직 및 소득 변경, 재직 퇴직증명서 및 고용임금 확인서 소득신고서 제출, 차량 구입 시 수급자 기준을 초과하는지에 대한 상담 필수, 신규 재산 취득, 소득 재산신고서 제출, 부양의무자 소득 변경, 재직, 퇴직증명서 및 고용임금 확인서 소득신고서 제출, 가족관계 단절 부양을 받을 수 없음에 대한 소명서 제출. 민원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560-2705, 고안읍 행정복지센터 560-2617, 사북읍 행정복지센터 560-2628, 신동읍 행정복지센터 560-2638, 화암면 행정복지센터 560-2648, 남면 행정복지센터 560-2756, 열양면 행정복지센터 560-2668, 북평면 행정복지센터 560-2678, 임계면 행정복지센터 560-2843.
국민기초생활보장 가짜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급여 부정수급 안 돼요. 부정수급을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비용의 징수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벌칙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소득활동으로 매월 45만 원 상당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았던 A씨. A씨는 식당 주인과 서로 협의하여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2016년 1월부터 11월까지 식당에서 일하면서 매월 170만 원의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 부정수급 조치. 1A씨는 그동안 지급받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전액 국고 환수, 형사 고발. 이 부정수급을 받도록 도움을 준 식당 고용주 형사 고발 조치. 사례 2.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부정수급을 받은 B씨. B씨는 1. 한부모 가족으로 월 4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C씨와 사실혼 관계 유지하면서 2010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총 7,800만 원의 생계급여를 수령. 부정수급 조치.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조치 중에 있으며 B, C씨 형사 고발 조치. 부정수급 기간이 6개월 이상 되거나 부정수급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수급자와 부정수급을 도와준 고용주도 형사고발이 될 수 있습니다. 2024 정선 꿈나무 사생 글짓기 대회 정선군수상 국민고향상 수상작 아름다운 우리 고장 정선 삶을 담은 이야기 정함사 그림 증산초등학교 3학년 1반 김서율 동강 할미꽃들의 패션쇼 남평초등학교 6학년 1반 최윤우 우리 정선 동강에서만 피어나는 특별한 동강알미꽃. 동강알미꽃들이 피어날 때면 할미꽃들이 어여쁜 드레스를 입고 패션쇼가 열린다. 반짝반짝 햇빛 조명, 짹짹짹짹 참새들의 맑은 노래. 과연 어떤 할미꽃이 1등을 할까? 사계 정선중학교 3학년 4반 정규현 내가 정선으로 이사 온 것은 만으로 4살, 지금으로부터 10년 하고도 몇 개월이 더 지난 무덥던 여름날이었다. 서울에 정들었던 작은 빌라를 떠나보낸 아쉬움도 잠시, 정선의 집에 도착했다는 설렘이 나를 휘감았다. 외벽과 대문에 페인트 칠을 하고 마당에는 예쁜 돌을 깔고 조그마한 밭을 읽었다. 시장에서 산 꽃과 모종도 심어보고 언제부터 이곳에 심어져 있었는지 모를 자두나무와 앵두나무, 포도나무에도 물을 주었다. 나는 정선에서 살아가면서 차츰 아름다움을 느꼈다. 등교할 때 바쁜 마음에 지나친 풍경들이 하교할 때 보이는 나를 좋아했다. 봄꽃이 가득 핀 마당이며 그 사이로 난 잡초들, 골목으로 나서면 보이는 담벼락의 덩굴 식물들과 지금은 어디 갔는지 모르는 덩치가 엄청 컸던 옆집 강아지. 또 저녁에 학교를 마치고 돌아올 때면 은근히 풍겨오던 된장찌개 냄새가 좋았다. 장마가 오기 전 맑게 갠 하늘일 때에는 드문드문 하얗고 부드러운 구름들이 하늘을 심심찮게 메꾸어 주었고 초여름 소나기에 흐린 하늘이면 초록빛 산 위에 얹힌 안개가 아름다웠다. 여름이면 무성해져 그늘지는 포도나무 밑에서 하는 물놀이는 턱없이 즐거웠다. 가을은 또 어떤가. 산이며 강이며 아름다운 가을 빛깔로 물들었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푸르고 높기만 했다. 초등학교에서 창밖을 보며 멍하니 앉아있으면 보이는 단풍나무들의 색은 아직도 기억 속 선연하다. 커다란 낙엽의 구멍을 뚫어 가면을 만드는 것은 가을이면 아빠와 하던 빼놓을 수 없는 놀이였다. 겨울조차 춥지 않았다. 살을 내는 추위에 손발 얼굴이 붉게 물들어도 눈사람을 만들던 날들 하며 코끝에 맺히는 물방울을 닦아가며 눈을 치우는 아빠를 보거나 이글노랑 미끄럼틀, 눈사람을 다 만들고도 눈이 남은 폭설이 내린 날을 나는 기억한다. 친구들을 불러 놀기 좋았던 다락방과 느긋하게 장마 소리를 듣던 마당의 작은 마루, 포도나무 덩굴 밑 그네. 어느 순간부터 자연이 잊고 있었던 것들, 내가 가장 사랑했던 것들, 과거를 더듬으면 빠지지 않고 생각나는 것들, 어제 일처럼 선명히 떠오르는 것들. 그것들은 모두 변했지만 같은 자리에 있었다. 정선의 사계는 전부 나였다. 독자마당. 정말로 화합이 불가한가? 아라리 명예기자 서덕웅. 지금의 우리 사회는 어느 한편에 속하는 걸 강요한다.
신분사회였던 조선은 당파를 기반으로 하여 후손으로 대물림됐을 뿐만 아니라 양반은 무반과 문반으로 나뉘었고 사대부는 적통과 서자를 구별했다. 일제강점기에는 친일과 반일로 나뉘어 사화가 혼란의 도가니였고 해방 이후에는 반탁과 친탁으로 갈라져 좌와 우로 구분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 역시 여당과 야당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어느 한편으로 속하지 않는 경계는 양쪽으로부터의 공격과 압력이 집중돼 힘든 삶을 예고한다. 개인은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간다. 또 사회는 일방통행을 강제하지 않으며 누구나 여러 방향의 길을 고를 수 있다. 요즘 시대는 공동체보다 자기 자신의 주장이 우선이고 자기 이익이 공동체보다 우선이다. 다시 말해 전통적 사고방식이 사라지고 극한의 이기와 모렴치가 판을 치고 있다. 극단적인 예로 임진왜란 직전에 서인 황윤기를 통신사로 하고 동인 김성희를 부사로 하여 일본에 사신으로 보냈는데 다녀와서는 황윤길은 머지않은 장래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하였고 같이 사신으로 간 부사는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반박했다. 유성룡이 부사 김성일에게 되묻자 황윤길이 너무 과장하는 것 같고 백성들이 불안해할까봐 그랬다. 라고 둘러댔다. 상식 있는 지도자라면 유비무환을 택했어야 했다. 더구나 임금은 10만 양병을 주장하는 이의의 말도 듣지 않았다. 오히려 전군의 지휘체계를 문관 위주로 편성하는 우를 범했다. 결과는 뻔했다. 지휘관들은 기생 파티에 열중하였고 전쟁이 나자 모두 주랭랑을 쳤다. 1592년 5월 부산으로 밀고 온 왜군은 부산진성과 동래성을 함락시키고 순변사 이일은 문경에서 왜군을 보자 의복도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주랭랑을 치고 제천에 있던 도원수 김명원은 무기와 화포를 강물에 버린 후 평민복으로 갈아입고 달아났다. 왜병이 북진해 오자 조선 왕실과 조정은 수도 한성을 버리고 평양을 거쳐 의주까지 주랭랑을 치고 분노한 민심은 궁궐을 불태우기도 했다니 이게 나라였던가? 라는 한심한 생각이 가슴을 짓눌러 온다. 동인 서인의 당파가 임진란을 재촉했고 실제적 준비 없이 입으로만 서로 탓하다 보름 만에 한성까지 내준 당시의 조정과 왕실은 진정 우리의 조상이었단 말인가?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했던가? 입만 열면 민생을 앞세우는 요즘 작태는 정말로 국민과 나라를 사랑하고 위하는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삼천리 금수강산 우리 대한민국은 지구의 가나안 땅이라고 말한 데이터뉴스 오창규 대표의 코리아는 다시 뜬다. 라는 책을 보면 한반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반도 전체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계절이 뚜렷하며 반도 국가의 기가 모여 있단다. 이러한 삼박자로 인해 다양한 식물들이 자생하고 있는데 국가표준식물 목록 외 자료에 따르면 자생식물 수만 5천여 종이다. 이는 유럽 전체를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한다. 한 종이 많게는 수십 개로 갈라지는 것을 고려할 때 수만 종류의 식물이 자라고 있는 땅이다. 더구나 이 5천여 종 가운데 2600종은 식용이고 그중 1200종이 약초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해양생물도 4900여 종에 달한다니 단위 면적당 세계 최고이다. 특히 화강암이 퇴적돼서 만들어진 갯벌에는 다양한 미네랄을 먹고 자란 생물이라 맛과 질에서 세계 최고인 것이다.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없다. 외국산 약재는 효능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국가는 화강암이 아닌 석회암 또는 현무암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계절도 뚜렷하지 않으며 반도 국가의 기는 한반도를 따라올 수가 없다. 한국 인삼을 외국에 가져다 심으면 일반 무만큼도 못하다. 한국의 은행잎으로는 혈액순환제 진코민이나 기넥신 등을 만들 수 있으나 외국산 은행잎으로는 해당 성분의 함유량이 현저히 적다. 한국의 은행나무를 외국에 옮겨 심어도 마찬가지다. 우리 선조들은 천혜의 자연자원과 뚜렷한 사계절의 혜택으로 더위와 추위를 이겨내고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며 흥으로 똘똘 뭉쳐 화려한 문화를 꽃피웠다. 중국에 대한 사대와 일본의 내정 간섭으로 주춤하기는 했으나 우리 민족의 DNA가 살아나 K-POP를 선두로 한류를 일으켰으며 한식, 한복, 한옥 등으로 선조들의 자랑스러운 옛 문화의 영화를 구현하는 중인데 위정자들의 모양새는 이를 따르지 못하는 듯하니 제2의 임진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은 나만의 기우였으면 좋겠다. 정말로 하나이기를 기원해본다. 예미랩 칼럼.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예미랩 문화편 -2. 기초과학연구원 예미랩 운영팀 소중호 박사. 작년 12월로 예미랩 문화편을 기고하고 어느덧 반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강조했던 아이들의 정제되지 않은 상상력이 발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고 지난 7월 11일 드디어 지하 1000m의 실험실에서 작은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처음 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3년이 지나서야 현실화를 시킬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강원도 정선군 강원연구원 과학문화센터를 비롯해 수많은 지역 단체들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연주회 한 번을 위해 왜 이렇게 외부 기관들의 협업이 필요한지, 이러한 협업이 앞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저희 시점을 여러분과 공유해 보겠습니다. 모든 과학 분야가 그렇다시피 핵입자 물리학은 어렵습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만 알 수 있는 연구 분야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저희 경험에 따르면 재능보다 관심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관심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호기심입니다. 왜 우주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가? 라는 큰 질문에서 시작될 수도 있지만 왜 이런 실험을 하지? 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호기심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서 처음 과학을 접했을 때 제가 얻을 수 있는 경험은 오로지 책뿐이었습니다. 허블 망원경이나 거대 가속기 등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만 접했습니다. 그리고 늘 꼭 직접 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대학 3학년이 되어서 처음 직접 본 양양 지하실험실의 암흑물질 검출기 KIMS 실험은 저에게 충격과 호기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실험이 필요한지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그렇게 20년이 지나 지금은 예미랩에서 연구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제가 받았던 충격과 호기심을 전달하고 싶었고,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혼자만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대중적 관심이 필요했고, 예술은 이러한 관심을 이끌기에 너무나 좋은 선택지였습니다. 그렇게 지하 1000m의 예미랩에서 공연을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앞서 언급했던 외부 기관의 도움으로 성공적인 공연을 마쳤습니다. 3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했고, 그들 중 한 명은 제가 받았던 충격과 호기심을 얻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들 가운데 훗날 한국의 과학계를 이끌어가는 과학자가 탄생할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최근 기초과학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 서로 간의 이익이 개입되면 긍정은 대부분 부정으로 바뀝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나에게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가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부정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미래의 가치가 현재의 이익으로 인해 희생하는 일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미랩은 과학자들의 놀이터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각 연구기관에서 열심히 현실을 살다가 예미랩을 방문할 때만큼은 즐겁게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연구시설이 될 수 있도록 물리적인 연구 환경뿐 아니라 자유로운 연구 문화도 정착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예미랩이라는 놀이터에서 과학자들이 즐겁게 연구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미래의 과학도들이 다음 예미랩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그렇게 예미랩은 한국의 대표 연구시설 중 하나로 연구 문화를 이끌어가게 될 것이라 기대하며 글을 마칩니다. 여보, 그 강 건너지 마오. 아우라지 뗏목축제 참관기. 아라리 명예기자 장영기. 삼복염천 7월이 이거 가던 날 아우라지 강가에서 뗏목 축제가 열렸다. 금년 제32회 축제의 정선 실버합창단이 오프닝 공연에 참여하게 되어 단원인 아내와 친구들을 만나보고 응원하기 위해 손주와 손녀를 데리고 함께 참석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정선 아리랑의 대표적인 발상지로서 오대산에서 발원되어 흐르는 송천강과 태백 검룡소에서 시작되어 임계 골지천으로 내려오는 물이 함유되는 이 지점이 아우라지 강가의 뗏목 축제 공연장이다. 정선아리랑 발원 모티브도 되고 해마다 익어가는 전설, 민담, 가사가 재창조되어 늘어나고 이야기가 각색되어 흐른다. 조선시대 아우라지에서 한양까지 일천리 물길을 따라 목재를 운반하던 시절에 이곳은 요즘 말로 번역하면 운하와 같은 유명한 자연 교통수로의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던 장소다. 특히 대원군이 경복궁 중수시 필요한 황장목을 적심하여 아우라지에서 뗏목을 만들어 궁궐로 운반하였다고 전하여지고 있다. 아우라지 강가는 한 맺힌 사연도 많다. 고양리 처녀와 송천 총각의 잔치날 강에서 배가 전복되어 참사한 사람들의 원혼도 달래주고 지역 주민들의 담합을 도모하는 전례적인 민간 축제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 나는 오늘 아우라지 강물을 바라보며 옛날 고조선 군인 백리자고가 목격한 익사 사건이 문득 생각이 났다. 백수광인의 처가 노래했던 공무도하가 곧 그것이다. 이미여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공무도하. 임은 결국 물을 건너시네 공경도하. 물에 빠져 죽었으니 타이사 장차의 임을 어찌할꼬 당내공하. 오늘은 공무도하가를 생각하니 소시적 뇌리에 잠재되었던 이야기 조각 파편이 머릿속을 스쳐간다.
여름 대홍수로 진흙물이 송천강을 가득 메워 흐르던 어느 날 맞은편 갈금 마을에 살고 있던 손혜원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유달리 눈썹이 검고 헤엄 잘 치기로 이름난 건장한 사람이었다. 그가 건너편 송천마을에 그 전날 업무차 건너왔다가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로 강물의 수위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정오가 지났지만 강물이 더 크게 불어나 있는 상태였다. 새 장가를 든 혜원은 아내가 기들이는 갈금집으로 해질녘에 돌아가야 하는데 그때 그 시절에는 다리가 놓이기 전이었다. 어찌할 수 없어 발을 동동 굴리며 강 건너 맞은편에 아내가 손짓하는 강가에서 그는 입에 푸른 나뭇가지를 물고 강에 뛰어들었다. 아내는 위험하니 건너지 말라고 손짓하며 여보 그 강을 건너오지 마오 라고 큰 소리로 외쳤지만 흐르는 급류 소리에 잘 들리지 않았고 갑자기 아내가 보고 싶은 마음이 발동하여 진흙물이 넘칠 때는 홍수의 강을 건너다 아내가 바라보는 목전에서 익사하고 말았다. 급류에 휩쓸려 하류로 떠내려간 혜원의 시체는 찾을 길이 없었고 그 후 그의 원한을 달래주기 위하여 구판을 벌였는데 무녀는 그에 빙의하여 울며 아내에게 혜원을 향한 마음을 고백한다. 아내가 그 강 건너지 말라고 손짓했는데 왜 강을 건너다 물귀신이 되었냐? 그 무녀가 대신하여 아내에게 혜원의 말을 전한다. 나는 당신이 빨리 건너오라는 신호 손짓으로 알았지. 이런 야속한 아이러니가 또 어디 있겠는가. 혜원의 영혼이 망각강 레대강을 건너지 못한 넋을 위로하는 구판징 소리와 무녀의 환상적이고 고답적인 만담을 들으며 나의 어린 시절 여름밤은 깊어만 갔다. 알쓸세잡 05. 전원주택을 팔았는데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하네요. 현암세무회계사무소 김관중. 개인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자는 고가주택 12억 이하 아니라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다만 비과세의 경우에도 단독주택의 대지 면적이 엄청 넓다면 대지분 양도세가 나올 수는 있다. 그런데 주택을 팔았는데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전화가 온다면 황당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아니, 주택을 팔았는데 왜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하지? 이 무슨 해괴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대부분일 것으로 지레 짐작한다. 세법의 규정을 살펴본다. 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은 아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 영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무서 담당자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국민주택 공급은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주택의 면적이 문제다. 주택법에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이하, 주거 전용 면적, 이라함. 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말한다. 결론적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전원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사업자는 웬만하면 부가가치세를 낼 수 있다는 말이고 반드시 분양원과 계산해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 개인이 전원주택을 지어서 살다가 양도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않는다. 그 이유는 양도인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즉, 주택을 매각할 때 일반 개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경 쓸 필요가 없겠지만 사업자는 재고자산 주택을 매각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낼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 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하면 사업자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일관성 있게 계속 말하고 있다.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 부동산 매매업자로 등록된 여부나 매매의 등기 등은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리다. 대법 86루 138 1987년 4월 14일 환갑. 전윤호. 읍내에 영화관이 있었지. 화가가 그린 간판에 어깨에 드러낸 여배우가 웃고 미성년자 출입금지 영화가 걸렸지. 주말엔 결혼식이 열리고 농협 아가씨를 꼬신 넷째 형이 검은 양복을 입고 입장했지. 아버지 생일이면 조카들을 데리고 만화 영화를 보러 가던 영화관은 친구 집 옆에 있어. 담을 넘어 몰래 들어가 비가 죽죽 내리는 스크린으로 겨울 여자의 연애를 훔쳐봤지. 월화의 공동묘지부터 전쟁과 평화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오늘도 불이 켜졌지. 환갑이라니. 이 영화는 한 바퀴 다 돌았으니 다른 필름으로 바꿔야지. 읍내 영화관이 있지. 다음에 어떤 작품이 걸릴지 기대되는. 예전 정선 읍내에 영화관이 2개 있었습니다. 정선극장과 평화극장이었지요. 당시 저는 미성년자였던지라 볼 수 없는 영화가 참 많았습니다. 밤이면 화면에 비가 죽죽 내리던 그 영화들은 성인들을 위하여 상영되곤 했죠. 우리는 영화관 하나씩 가지고 삽니다. 살아온 나날들이 영화니까요. 환갑이 되면 옛 영화를 내리고 또 다른 영화를 걸어야겠죠. 밝고 즐거운 코미디였으면 좋겠습니다. 전윤호, 정선초, 정선중 졸업. 1991년 월간 현대문학으로 등단. 북카페.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 지은이 모종린. 편행고 날키. 서평 김장현 아우라지 독서회. 정선청년학교 나비캠퍼스 3기. 2024년 뜨거운 여름이 지나갔다. 이번 여름 휴가철. 정선에 관광 온 사람은 몇 명일까? 그들은 정선에서 흡족한 마음으로 돌아갔을까? 아니면 실망을 품고 돌아갔을까? 이 책은 이런 물음에 대한 근본적인 실마리를 제공한다. 로컬이 오프라인의 미래다. 이 책을 한 줄로 요약한 말이다. 저자 모종린 교수는 오랜 기간 로컬과 지역 발전을 연구하였다. 이 책을 출판하기 전에 이미 로컬에 관련된 책을 2권 펴냈다. 첫 번째 책이 상권 단위로 로컬을 분석한 골목길 자본론이고, 두 번째가 나다움과 탈물질주의로 변해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한 인문학,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다이다. 이 책,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는 앞서 출판된 2권의 책의 핵심을 담은 로컬에 대한 총론이라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시장의 역사부터 로컬에 대한 이론적 배경,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로컬 창업에 대한 가이드 및 국내외 성공 사례까지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로컬이 오프라인의 미래가 되려면 3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하다. 첫째, 로컬 경쟁력. 둘째, 로컬 크리에이터. 셋째, 로컬 콘텐츠다. 로컬 경쟁력. 클릭 한 번이면 원하는 상품이 바로 배송되는 세상에 로컬이 어떻게 온라인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을까? 해답은 머물고 싶은 장소에 있다. 점점 온라인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오프라인의 감성과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걷고 싶은 거리, 차별성 있는 지역 문화, 방문객의 기대 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편리성이 있다면 경쟁력 있는 로컬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정선은 로컬로서 경쟁력을 갖춘 동네일까? 아리랑의 본고장이라는 차별화된 지역 문화가 있지만 걷고 싶은 거리와 편리성에 있어서는 미흡한 게 사실이다. 로컬 크리에이터. 경쟁력은 결국 사람이 만들어낸다. 그래서 저자는 무엇보다 로컬 크리에이터의 정체성을 강조한다. 로컬 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자원과 문화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인 소상공인이다. 창업자가 가진 세계관을 바탕으로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생존할 수 있다. 정선의 로컬 크리에이터를 교육하고 양성하는 곳이 있다. 정선청년학교 나비캠퍼스이다. 정선 지역의 미래인 청장년 인재를 발굴하여 단계적으로 지역 문화경제의 핵심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해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 3기를 맞이하였고, 창업가 정신을 가진 청년들이 정선에 모이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로컬 콘텐츠. 경쟁력과 로컬 크리에이터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로컬 콘텐츠를 발굴해야 한다. 저자는 국내 로컬 기업 성공 사례 17개를 분석하여 3가지 비즈니스 모델로 분류하였다. 첫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는 앵커 스토어 비즈니스 모델. 둘째, 창업자가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고객에게 제안하는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 모델. 셋째,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 비즈니스 모델이다. 각 분야별로 창업 방법론과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여름은 지나갔다. 이제 가을과 겨울이다. 정선에서 오늘과는 다른 내일을 꿈꾸는 기업, 청년, 지자체 등 모든 정선이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사람과 그림. 가을 동화 사이프, 오일 온 캔버스. 이명아. 유난히도 뜨겁고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있다. 9월, 국화향기가 생각나고 가을을 떠올리게 한다. 조금은 차분하게, 그윽하게 9월을 보내고 싶다. 이학주의 정선 이야기 공고. 민중들의 지혜가 담긴 떠내려간 도담산봉과 벽절 이야기. 한국문화 스토리텔링 연구원 원장
이약주. 옛 이야기에 담긴 재미와 교훈. 옛날 아주 오랜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야. 우린 어렸을 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따뜻한 화롯가에서 추위를 피하며 듣던 옛 이야기는 우리를 슬기롭게 자라게 했지요. 재미와 교훈이 담긴 옛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의 의견도 말했습니다. 나라면 아기를 죽이지 않을 거야. 아기 장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의 반응이었지요. 이렇게 옛 이야기를 통해 자기의 생각을 내보이는 발표력도 길렀지요. 물론 옛 이야기는 재미만 있지 않아요. 옛 이야기 속에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언제나 담겨 있답니다. 우리는 이를 빗대어 말한다고 합니다. 물론 아무런 의도 없이 그냥 이야기를 옮기기도 해요. 그래도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 속에서 나름대로 재미도 얻고 교훈도 얻습니다. 모두 생각하기 나름이니까요. 가끔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는 달리 엉뚱하게 사실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해 내지는 곡해가 있기도 합니다. 정선에는 옛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부모님과 삼촌으로부터 긴긴 겨울밤에는 화롯가에서 감자를 구우며 여름에는 마당에다 멍석을 깔고 누워 별을 세며 귀신 이야기며 도깨비 이야기며 아기장수 이야기 등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반복되지만 들을 때마다 새롭게 들렸습니다. 떠내려간 산과 날아간 절. 오늘은 정선에서 이야기되던 떠내려간 산과 날아간 절에 대한 옛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볼까요? 정선의 향사 1981에는 삼봉산이 떠내려가 생긴 도담삼봉과 여주로 옮긴 용탄 벽절이라는 옛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참 황당무계하지요. 원래 설화는 시공을 초월하는 이야기가 많으니 그리 황당무계할 사연도 아닙니다. 그래도 산이 물에 떠내려가고 절이 날아갔다고 합니다. 먼저 홍수에 떠내려간 삼봉산 이야기를 볼까요? 옛날 임진왜란이 지나고 난 후 을사년에 대홍수가 났습니다. 그때 정선군 정선읍 봉양칠리 덕거리에 있던 새 봉우리의 산이 갑자기 사라졌지요. 그 산에는 고을 향교가 있어 성현을 모시고 아이들이 성현을 담고자 공부하였고 산 밑으로는 조양강이 유유히 흘러 경관도 빼어났습니다. 홍수의 삼봉산을 잃어버린 정선 사람들은 낙심을 했습니다. 그때 5명의 장정을 뽑아 삼봉산 찾기에 나섰습니다. 삼봉산은 물길을 타고 가다가 단양까지 가서 도담 강 가운데 멈췄습니다. 이를 본 장정들은 매년 단양군 매포면 도담에 가서 산세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에는 단양에서 산세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정선과 단양 사람들은 시비가 붙었지요. 그때 5살 된 아이가 나타나서 이제는 산세를 낼 수 없으니 이 산을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러자 산세를 받으러 갔던 사람들은 아무런 말도 못했고요. 다시는 산세를 받으러 가지 못했답니다. 어때요? 이야기가 정말 어이없지요. 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주로 옮긴 용탄 벽절을 보시면 아마도 입을 다물지 못할 겁니다. 홍수에 떠내려간 도담의 삼봉보다 더 어이없거든요. 옛날 아주 오랜 옛날에 정선읍 용탄리의 벽절이라 부르는 사찰이 있었지요. 지금도 절이 있던 장소에는 답이 있습니다. 이 절에는 2~3명의 스님이 있었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사찰 주변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이 여긴 노승은 울음소리가 나는 장소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나이 20살 정도 된 여인이 강물에 막 뛰어들려는 찰나였어요. 노승은 얼른 여인을 말렸습니다. 여인은 청산과부가 된 자신을 탓하며 남편을 따라 죽으려는 것이었지요. 노승은 부인의 죽음을 만류하며 먼저 간 남편의 명복을 빌어줌이 낫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이에 여인은 노승의 만류를 받아들여서 절에서 함께 머물며 남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산중에 오래 머물러 있게 되자 여인은 외로움을 견딜 수 없었으며 노승도 마음이 동해서 서로 정을 통하는 사이가 되었지요. 이 소문이 마을로 퍼졌습니다. 그러자 의분이 넘치는 마을의 젊은이들이 노승과 여인을 징벌하겠다고 절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절은 간데없고 석탑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이 절은 그때 경기도 여주 벽절로 가 있었습니다. 이를 안 마을 사람들은 한동안 여주 벽절로 가서 세금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공간이동을 한 벽절은 여주의 실륵사라는 절입니다. 정선 용탄리 절탑은 2023년 3월 3일에 국가문화유산 문화재 자료로 등록되었습니다. 가렴주고가 없는 살만한 세상? 이런 옛 이야기를 불해설화라고 합니다. 불에 떠내려가거나 날아가거나 해서 생긴 산이나 절이나 섬 등이 등장합니다. 불의 산에는 도담 삼봉처럼 설악산의 울산바위, 홍천의 팔봉산, 춘천의 고산, 화천의 딴산 등이 있습니다. 불의 산은 정선의 벽절처럼 화천에서 날아간 한계사 등이 있지요. 무려 전국에 걸쳐 90여 편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 이야기는 문화 전파의 경로, 신성의 세속화 과정 등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잘 보면 주인공이 주변의 수탈이나 핍박을 피하려는 경향이 보입니다. 홍수에 떠내려간 도담 삼봉 이야기는 가렴주구를 일삼는 곳,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 백성의 재물을 빼앗는 탐관오리의 횡포를 해결하는 이야기이고요. 정선의 벽절이 여주로 옮겨간 사연은 유자들이 불교를 탄압할 때 구실로 삼았던 스님의 부정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설화에서는 빈대가 많아서 절이 문을 닫았다고도 합니다. 빈대는 불교 탄압을 일삼는 무리를 일컫는 비유이지요. 오죽하면 홍수에 떠내려갔거나 공간이동을 한 장소까지 가서 억지로 세금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도담 삼봉 이야기에 향교가 나오고 벽절 이야기에 의분이 넘치는 젊은이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종의 비유이며 암시라 할 수 있지요. 향교는 성현을 모시고 공부하는 장소가 아닌 가렴주구를 일삼던 탐관오리를 빗댄 단어이고, 의분이 넘치는 젊은이는 불교 탄압을 하던 유생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뜻밖의 상황입니다. 5살 아이의 지혜로 해결하고 공간이동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전혀 뜻밖의 해결을 얻게 됩니다. 5살 아이가 나서서 세금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 산을 원래대로 옮겨달라고 하자 아무런 말도 못하고 물러난 사실은 예전처럼 가렴주구가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달라는 한 거였지요. 여기서 아이는 민중들이 꿈꾸던 사회를 만들 아기장수였습니다. 비리와 불합리를 없앨 해결사였다고나 할까요? 묵묵히 일하고 말 잘 듣던 민중이 갑자기 저항한 것입니다. 정선 용탄에서 여주로 옮긴 벽절까지 찾아가 세금을 거둔 사실은 유생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불교를 탄압했는지를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불교와 유교가 공존하면서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를 죽이거나 없애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에 대한 일침이지요. 두 이야기에서 보면 정선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소원을 말하지 않고 옛 이야기를 통해서 넌지시 상대를 깨우치는 멋진 지혜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학주, 정선 임계면 물내리 출생, 임계중학교 졸업, 성균관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을 마치고 강원대 교양교육원 강사, 광주예대 문예창작과 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문화 스토리텔링 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정선의 막공구, 감자옹심이 콧등치기, 정선만 연구회 회원 우정윤. 정선으로 귀농한 지 6년 차다. 처음 정선에 내려와서 마을 반장님이 마을에 빈밭을 사용하라고 해서 감자도 심고 마늘도 심었다. 감자를 수확하는 날 삼지창으로 수확하는데
마을분이 트랙터로 감자밭을 뒤집어 주어서 감자를 줍듯이 수확한 적이 있었다. 굵직굵직한 감자를 수확하는데 뿌듯하고 신기하면서 재미있었다. 수확한 감자를 보면서 옆집 언니께서 감자 붕생이도 해먹고 감자 옹심이도 해먹으라고 하셔서 어떻게 해먹는지 요리법을 물어서 감자 붕생이도 어설프게 해먹어보기도 하고 들은 요리법대로 다른 메뉴들을 해보기도 하였다. 그때 정선의 토속 음식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고 생각하였다. 정선에 내려온 이상 이 지역의 토속 음식의 정체성을 갖고 싶다고 생각을 하던 차에 정선 토속 음식 맛 전수관에서 토속 음식을 배울 기회가 생겼다. 2020년부터 코로나 시기를 거쳐 토속 음식을 배우며 토속 음식 강사 양성 과정을 이수하여 토속 음식 강사로 주민과 관광객들이 정선 토속 음식 문화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지금은 정선맛 연구회에서 정선에 거주하는 음식 전문가들과 함께 건강하고 맛있는 정선의 맛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위해 정선의 식재료를 이용한 새로운 토속 음식들을 개발하며 활동하고 있다. 토속 음식 중에 내 입맛을 사로잡은 음식은 감자옹심이었다. 감자옹심이를 처음 먹는 순간 그 쫄깃한 식감에 매료되었다. 식사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새알심의 쫄깃한 식감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좋았다. 그 이후로 정선을 찾는 지인이나 친구 친지분들께는 아침 식사 메뉴로 감자옹심이를 하곤 하는데 다들 처음 드셔본다며 만족해 하신다. 정선 토속 음식을 체험하고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 감자옹심이는 나에게 정선 토속 음식 중에 가장 좋아하는 메뉴 1호이다. 이번에는 감자옹심이에 메밀가루를 반죽하여 만든 면을 넣어 만들어 보았다. 감자옹심이 콧등치기. 재료 감자, 메밀가루, 육수용 멸치, 다시마, 표고버섯, 호박, 파, 마늘, 양념, 소금 약간. 1. 감자는 깨끗이 손질하여 강판에 간다. 2. 강판에 간 감자를 면보자기에 싸서 물기를 꽉 짜준다. 3. 짠 감자와 물기를 짠 우물은 따라버리고 가라앉은 전분을 섞어 반죽한다. 4. 감자 반죽을 새알 크기로 새알심을 만들어준다. 5. 메밀가루를 반죽하여 밀대로 밀어 채를 썰어준다. 6. 동그랗게 빚은 새알심과 메밀국수. 7. 국물용 멸치를 팬에 볶아서 비린내를 제거하고 다시마, 표고버섯을 넣고 육수를 끓인다. 8. 끓고 있는 육수에 새알심과 메밀국수를 넣어준다. 9. 새알심이 다 익어 떠오르면 호박과 표고버섯, 마늘을 넣고 마지막에 대파를 넣어준다. 10. 소금으로 간하고 그릇에 담는다. 위의 레시피 저작권은 정선만 연구회에 있음을 밝힙니다. 힘내라 정선 청년 44. 정선 청년의 희망을 영상에 담다. 글 베타 스튜디오 대표 김경식. 사진 아라리 사람들 편집팀. 베타 스튜디오는 어떤 곳인가요? 다양한 영상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홍보, 행사, 공연, 웨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촬영 및 편집을 진행하여 영상을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강의 영상이나 사업 아카이빙 작업 같은 장기간에 걸친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언제인가요? 처음 시작은 제가 중학생 때였어요. 학교에서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윈도우 무비 메이커라는 기본 프로그램으로 편집하고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업로드했죠. 이때 당시에는 이걸 앞으로 나의 업으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은 못했고 그냥 그게 재미있어서 했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20대 중후반쯤에 직장 생활하면서 틈틈이 제가 취미로 즐겨하던 게임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업로드했어요. 채널을 대략 1년 정도 운영하면서 구독자도 5,000명 넘게 모으고 주력 콘텐츠의 경우 기본 몇만에서 많게는 수십만 회 가까이 조회수가 나오면서 광고 수익으로 용돈벌이를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게임에 흥미를 잃어버리니까 채널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영상 제작을 그만두기는 싫어서 결국 2023년 3월에 정선에서 정식으로 사업자를 내고 본격적으로 영상 제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현재 정선에서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정선에서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나 정선의 이런 점은 좋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정선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성인이 된 이후 대부분의 시간은 타지에서 보냈어요. 직업군인으로 대략 7년을 보냈고 서울 원룸촌에서 자취하며 직장 생활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그때 당시 제 월급이 보통의 사회 초년생들이 그렇듯 200만 원을 간신히 넘겼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기본적인 고정 지출만 해도 월에 150만 원은 우습게 지출이 되더라고요. 돈 아껴보려고 하루 2끼 중 1끼는 라면으로 때웠는데
저축은 꿈도 못 꾸고 그냥 마이너스나 안 나면 다행이었어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 곧 있으면 나도 나이가 30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 돈 모으고 집 사고 언제 결혼해서 애 키우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고정지출이라도 줄여보자는 생각으로 정선으로 내려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정선으로 오니까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분야의 업종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프리랜서 형태로 외주 제작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는 나는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그냥 프리랜서일 뿐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르긴 하지만 없으면 내가 만들어 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선이 참 묘한 게 악조건과 위기가 있어서 오히려 도전이나 새로운 기회가 열리기도 하는 곳인 것 같아요. 도시재생 살롱을 진행하시던데 어떤 모임인지 소개해 주세요. 도시재생 살롱은 정선 지역의 소모임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저는 그 사업 안에서 영상 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있거나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작은 커뮤니티를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지역에서 영상 제작업체를 운영하다 보니 유튜브나 SNS 관련해서 협업 제안이나 조언을 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인지 모집 공고를 올린 지 하루 만에 제가 생각했던 목표 인원을 다 채워버렸고 도시재생 살롱 모임 신청팀 중에 저희 모임 인원이 제일 많다고 하길래 솔직히 좀 놀랐어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영상 콘텐츠의 중요성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소모임이 개인의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관광지나 맛집 등 정선의 아름다움을 알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과 같은 꿈을 가진 청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쉬운 방법도 있겠지만 저도 그랬고 대부분의 청년 창업들이 대단한 자본력이나 기술력을 가지고 시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그렇다고 지원 사업들만 쫓아다니다 보면 정작 본인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겠지만 나의 현재 상황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나의 약점과 내가 가진 무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첫 번째로 넘어야 했던 산은 젊은 청년이 혼자 운영하는 검증되지 않은 작은 신생업체라는 이미지를 벗는 것이었어요. 저는 실제로 어렵고 그렇다고 엄청난 실력자도 아니었고 전문 인력들과 장비들을 완벽하게 구축해서 번듯한 사무실을 개업할 돈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나의 약점을 극복하고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 사업과 상관없이 매사에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고 시간 약속 철저하게 지키고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게 전부였어요. 물론 실력도 중요해요. 하지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고 누구나 실수와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에요. 실수와 실패하는 것에 겁먹지 말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실력은 자연스럽게 늘어요. 하지만 기회는 저절로 찾아오지도 않고 내 사업을 무언가에 의탁하는 순간 보살핌 받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아이가 돼버려요. 청년 창업은 이 두 가지를 가장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본인의 상황에 맞춰 과감히 변할 수 있어야 하고 스스로 일어나 기회를 직접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해요. 저는 청년들이 가진 최고의 무기는 젊음과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과거나 현재의 부족한 모습에서 배울 수 있고 앞으로 변화할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실패하고 좌절할 일들로 가득할 거예요. 그래도 자기 자신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기회가 올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젠말랑 넘어 그 길 06. 대한민국 산업화의 통로 두문동제. 글 권혜경. 사진 권혜경 고한읍.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높은 도로 두문동제는 고한읍에서 태백시 화전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다. 석탄광산 개발 초기에 태백시 황지동으로만 도로가 개설되어 있었는데 탄광에서 일을 하러 전국 8도 강산에서 모여든 사람들은 통리에서 기차를 내려 두문동 고개를 걸어서 정선으로 모여들었다. 이후 태백고항 간 석탄산업 철도가 1973년 개통되면서 두문동제를 통과하는 비포장 국도는 무용지물이 되어 10여 년 이상 폐쇄되기도 했었다. 그 후 기존에 폐쇄되었던 국도를 확대 포장하였고 2004년 12월 터널이 개통되면서 두문동제는 이제 백두대간을 탐방하는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고갯길이 되었다. 고갯길 정상에는 국립공원 탐방안내센터가 자리하고 있다. 고개 아래 두문동은 두문불출의 유래가 된 장소다. 조선 초기 개성의 두문동에 살던 고려 망국 신하 일부가 이 고개 밑에서 두문동이란 이름을 짓고 터전을 잡으면서 두문동제라는 지명이 생겼다고 한다.
두문동제 아래 두문동은 몇 가구 없는 화전민 마을이었다가 1960년 중반 이후 탄광이 개발되며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1975년 기록에는 750여 세대가 살았는데 마을 주민들 이야기는 그보다 더 많이 지냈다고 하였다. 이 길을 따라 저 꼭대기 마을까지 생필품과 막걸리를 파는 가게가 17곳이나 있었고 다방도 있었지요. 탄광 광부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색시집들도 여러 군데 있었다 하니 속없는 남편들 덕에 애끓는 광부의 아내도 허다했을 것이다. 113교대로 탄을 캐고 나온 광부들이 막걸리 한 잔을 빈속에 들이붓고 길거리에 누워 잠을 자는 모습이 일상이던 시절이었다. 그 당시 두문동 주민들은 큰 장을 보러 가려면 고안읍에 나가 물건을 샀는데 해산물을 사려면 제를 걸어 넘어 태백시로 가야 했다. 새벽에 일찍 출발해서 30리 걸어 시장을 보고 운 좋으면 석탄 나르는 차를 얻어 타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두문동에서 52년을 살았다는 장선자 어르신의 전언이다. 당시 주민이 많으니 학생들도 많아서 1972년 갈래초등학교 두문동 분교에서 대성국민학교로 승격되었는데 당시 학생 수가 1200명이 넘어서 수업도 오전, 오후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되었다. 아버지 월급 콩알만 한 해에 시인 임길택 선생이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우리나라 산업화 시대에 많은 기여를 한 두문동제, 지금은 백두대간 길에 야생화를 보러 오는 이들을 반갑게 맞아주는 기쁨의 길로 탈바꿈해서 여전히 그 역할을 수행 중이다. 그 길, 그 사람. 두문동을 지키는 선탄부 출신. 장선자 어르신. 정동광업소 선탄부로 20년을 지낸 장선자 71세 어르신은 다들 걸리는 진폐 증세도 없이 70세가 넘었다. 처음 횡성에서 두문동으로 시집오던 날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을 걸어 신혼집에 당도하니 말문이 막혔단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에 마을을 보니 온통 까만 주변을 보고 더 놀랐단다. 그는 검은 산 두문동에서 50년 넘게 살아왔다. 고향 두문동을 지키는 고안일이. 박영원 이장. 고향 두문동 출신 박영원 53세 씨는 마을 어르신들을 살뜰하게 보살피는 마을 이장으로 6년째 활동 중이다. 광부인 아버지와 선탄부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두문동제의 역사를 보며 자랐다. 그동안 미등기 마을 회관으로 많은 불편을 감수하며 지내던 마을의 지난해 거실과 주방, 화장실, 다용도실, 편의시설 등을 갖춘 마을 회관을 번듯하게 지었다. 마을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는 2018년 마을 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두문불출 비빔밥을 개발해 고안읍 대보름 행사에 선보이기도 했다. 사진. 은퇴한 두문동제 옛길. 오르막 내내 여름 야생화와 자작나무가 지천이다. 대성국민학교 자리에 마련된 고안일이 마을회관. 2023년 12월에 완공되었다. 1980년대 대성초등학교 운동회, 체육복을 입은 학생 수가 그 당시 많은 인구가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사진 제공 고안읍. 두문동 본마을에서 고개 쪽으로 있는 마을 건축 자재는 변했지만 그 당시 가옥 형태를 짐작할 수 있다. 두문동 마을 한가운데를 흐르는 개천, 당시 큰 비가 오면 저 개천으로 집집마다 화장실에 분유를 퍼서 흘려보냈다고 한다. 내 몸을 깨우는 요가 스트레칭. 웰니스 로그인 05. 가족과 함께하는 커플 스트레칭. 라인 아카데미 장은미. 가족과 함께하는 커플 스트레칭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모든 동작들은 무리가 되지 않을 만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어깨 스트레칭. 서로 마주보고 바르게 선 후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린다. 양손을 서로의 어깨 위에 얹는다. 서로의 어깨를 지그시 눌러내며 척추를 길게 늘리고 상체를 숙인다. 20초간 유지하고 3에서 4번 반복한다. 주의, 어깨가 불편한 느낌이 있다면 무리하게 누르지 않는다. 효과, 어깨를 비롯한 모든 신체 기관의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등 스트레칭. 서로 마주보고 바르게 선다. 서로 발가락이 닿을 정도로 가깝게 선 뒤 서로의 손목을 잡는다. 내쉬는 호흡에 서서히 상체를 뒤로 젖힌다. 주의, 상대와 힘을 적절히 조절해 뒤로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효과, 등과 팔의 근육을 이완하고 강화한다. 전신 스트레칭. 서로 등을 쥐고 양발을 어깨 너비로 바르게 선다. 양손을 위로 올려 서로의 손목을 잡는다. 한 사람은 상대방 등에 온전히 기대고 다른 한 사람은 천천히 상체를 숙여 상대방의 발이 바닥에서 뜰 수 있도록 당겨준다. 10초간 유지하고 교대로 실시한다. 주의, 어깨가 불편하거나 동작이 무섭다고 느껴지면 등을 쥐고 팔짱을 낀 채로 진행해도 좋다.
효과, 전신운동에 효과가 좋고 몸의 긴장을 완화한다. 옆구리 스트레칭. 옆으로 나란히 바르게 선다. 서로 안쪽 발은 붙이고 양손을 위아래로 잡은 후 어깨 너비 2배 정도로 다리를 벌린다. 바깥쪽에 지탱하는 다리를 구부려 양손에 힘을 실어 서로 천천히 잡아당긴다. 10초 동안 유지하고 반대편도 동일하게 진행한다. 주의, 한쪽으로 몸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손과 발의 위치를 조절한다. 효과, 옆구리, 어깨, 등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다. 보건소.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대상. 정선군의 주소를 두고 군의 신생아 출생신고를 한 2024년도 출산모. 지원 내용.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조리 명목의 지출. 지원 금액. 산모 1인당 최대 100만 원 실비 지원. 신청 방법. 출산 후 1년 이내 보건지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등본, 영수증 등 지출 증빙서류, 통장사본. 정선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560-2060. 임신사전 건강관리 지원. 구 난임진단검사비 지원사업 폐지. 지원 대상. 임신을 희망 부부 중 가입력 검사 희망자 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지원 내용. 난소기능 검사, 정액 검사를 포함한 검사비. 지원 금액. 여 13만 원, 남 5만 원 한도 내 지원. 신청 방법. 사전 신청 필수 보건소에서 검사일에서 발급받은 후 검사받은 경우 지원. 정선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560-2060. 찾아가는 부인과 산부인과 운영. 부인과. 장소. 정선군보건소. 일시 9월 5일. 시간 9시 30분에서 15시. 진료 갱년기, 질염, 초음파 호르몬 검사, 방광염 등. 보건소 방문 전 진료 여부 확인 필요. 산부인과. 정선군보건소 9월 4일. 고안사북지소 9월 19일. 임산부 주수별 산전 진료. 정선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560-2060. 사회복지시설 구강보건사업 운영. 대상.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운영기간 8월에서 9월 중. 운영장소 보건지소, 내소 및 기관 방문. 운영내용 구강검진 및 스케일링 실시 1차, 불소도포 및 구강보건교육 2차 실시. 정선군보건소 구강보건실 033-560-2755. 2024년 보건사업 연계 걷기 챌린지. 9월 다다리 아라리 걷기.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 자기 혈관 숫자 알기. 올바른 생활 습관을 실천하고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세요. 1. 코스. 4부급. 기차 탈까 버스 탈까. 2. 목표. 코스 80% 달성. 3. 성공 물품. 주방세제, 위생장갑. 자세한 코스는 워크온 챌린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정선군보건소 방문보건팀 033-560-2854. 걷기 챌린지 관련 문의 정선군보건소 건강생활팀 033-560-2736. 9월 다다리 아라리 걷기 챌린지 안내. 참여 방법. 워크온 어플 설치 및 가입. 보고 싶은 정선, 걷고 싶은 정선 커뮤니티 가입 그룹 선택 거주하는 읍면. 다다리 아라리 걷기 챌린지 참여하기. 지정 코스 80% 이상 걷기 워크온 코스 참조. 리워드 응모하기. 챌린지 참여 기간. 2024년 9월 1일에서 9월 30일. 쿠폰 소진 시 챌린지 조기 종료 가능. 성공 물품 수령. 수령 기간 2024년 10월 7일에서 11일. 수령 장소 가입 시 선택한 읍면 보건지소. 리워드 당첨자에 한하여 지급 개별 문자 발송. 2024에서 2025절기 인플루엔자 접종 안내. 접종 대상, 인플루엔자 2회 접종 대상 어린이. 생후 6개월 9세 미만 중 접종 이력이 1회만 있어 금년에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 접종 일정, 2024년 9월 20일 금요일부터. 접종기관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병의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경우 방문 전 미리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보건소 예방접종실 033-560-4121 또는 2116.
당번 약국 운영시간 일요일 9시에서 13시, 토요일은 전 약국이 13시까지 운영. 9월 1일 정다운 약국, 9월 8일 시장약국, 9월 15일 사랑의 약국, 9월 16일 중앙약국, 9월 17일 명진약국, 9월 18일 최약국, 9월 22일 중앙약국, 9월 29일 명진약국. 휴일 지킴이 참여 의약분업지역 정선읍 약국 전화번호 최약국 563-0557, 시장약국 562-3840, 정다운약국 563-9381, 중앙약국 563-7088, 명진약국 563-1568, 사랑의약국 563-2281,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사북, 고안, 신동, 열양, 임계의 모든 약국은 휴일 지킴이 약국 없이 야간과 주말에도 운영합니다. 전화 확인 필요. 고안읍, 유한약국 591-2434, 사부급, 명도 온누리약국 592-4544, 유명약국 592-3823, 하이원약국 591-2287, 신동읍, 서울약국 378-6564, 남면, 증산약국 592-2287, 임계면, 임계중앙약국 563-3384, 주중 공휴일을 포함한 약국 미운영 시간대에는 정선병원 및 국립병원 응급실 이용 또는 편의점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점 이용, 정선군보건소 예방의학팀 033-560-2195, 정보마당. 생활법률 Q&A. Q. 아버지는 시가 6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유산으로 남기고 작년에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어머니, 형, 누나를 포함해 모두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생전에 형에게는 주택 구입자금 2억 원, 누나에게는 결혼자금 1억 원을 증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형과 누나는 공동상속인임을 이유로 저와 같은 비율의 상속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형과 누나의 주장이 맞는지요? A.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 그 전제로서 각 상속인이 현실로 상속하여야 할 비율을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구체적인 상속분 계산 방식을 보면 상속재산 분배액 상속재산의 가액 플러스 생전증여 상속분율 생전증여 플러스 유증이며 구체적인 상속분 이꼬르 상속재산의 분배액 플러스 생전증여 또는 유증입니다. 즉 위사안의 경우 법정 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에 의하면 직계비속인 형, 누나, 귀하의 비율이 동일하고 배우자인 어머니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하를 가산하므로 상속재산의 분배율은 어머니, 형, 누나, 귀하가 각의 비율이 됩니다.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액 6억 원과 형과 누나에게 생전 증여한 3억 원을 더한 9억 원을 가지고 상속분에 따라 계산을 해보면 어머니 3억 원, 나머지 형제들은 각 2억 원씩 분배가 되어야 하지만 형과 누나는 생전에 증여받은 것이 있으므로 그것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시가 6억 원의 부동산에 대해서 어머니는 3억 원의 지분이 있고 형은 2억 원을 증여받았으므로 지분이 없으며 누나는 결혼자금으로 받은 1억 원을 공제하면 1억 원, 귀하에게는 2억 원의 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법원 1998년 12월 8일 선고 97무 513-520-97스 12 판결 참조. 주의,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공단 정선지소,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내 상담은 국번 없이 132. 위기라 불리우는 called a crisis. 오혜린 개인전. 2024년 9월 6일에서 9월 30일. 초대일시 2024년 9월 6일 금요일 PM 15시. 주최, 주관 그린바위 예술발전소, 정선문화원.
후원 정선군 고향사랑기부제 2024년 7월 21일에서 2024년 8월 15일 기간 중 기부금을 기탁하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김동윤 인천광역시 계양구, 이승률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최상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유경홍 충청남도 천안시, 신용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조혁준 경기도 화성시, 황현중 인천광역시 부평구, 심재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김민영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김정은 경기도 안양시, 정운주 경상남도 진주시, 최미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김상배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한영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전은혜 서울특별시 동작구, 최병옥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태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이상혁 충청북도 충주시, 한운희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종현 충청북도 제천시, 손진호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이용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김수영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최용선 경기도 수원시, 신숙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박혜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일동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오춘자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신원균 전라남도 광양시, 김승수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김영도 울산광역시 울주군, 박영희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원경아 부산광역시 강서구, 이준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김윤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은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김선미 경기도 안양시, 이계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이상훈 세종특별자치시, 장인영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김성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이슬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정석균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유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김남규 서울특별시 강북구, 최진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원경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우원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노진한 경기도 남양주시, 김흥래 경상북도 포항시, 김치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허예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김주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이효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조인상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정종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조주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양미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오응용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주용상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이은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이은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조성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윤은실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여민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박미영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최윤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이상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장영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권정중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홍성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이은정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김은영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황재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이규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김한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김하정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안미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오시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이주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이은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최윤경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명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손세익 대전광역시 유성구, 임태성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범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정계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이준영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민경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고성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정선장학회 2024년 7월 16일에서 2024년 8월 15일 기간 중 장학금을 기탁하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강원주유소 김은주 5만원, 안희준 임계면 물레리 3만원, 크로커다일 정선점 대표 박설랑 3만원, 유창호의 시스템 5만원, 제1환경 전재현 3만원, 봉양사리 천희종 3만원,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최승수 5만원, 정선군청 복지과 신성근 5만원, 정선군청 산림과 이양아 5만원,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고기윤 5만원,
정관장 정선점 장혁기 5만원. 정선군청 조대현 3만원. 정선읍 박영훈 3만원. 전국건설기계 개별 연명사업자협의회 정선지회 20만원. 정선농협 김도일 5만원. 새사모회 고용길 3만원. 이봉우 신협 5만원. 정선신협 신다정 3만원. 맨투맨 미용실 이은미 3만원. 북평면 수감리 법밭길 388-2 이산사야 10만원. 봉양어린이집 원장 유남식 5만원. 홍샘 수학 5만원. 김정혜 10만원. 사과마루 신운학 5만원. 정성감리교회 10만원. 대림농약자재센터 10만원. 나전주유소 김미숙 10만원. 북평면 북평리 나선옥 3만원. 상유재고택 10만원. 박옥재 5만원. 제2S 농축산기계 10만원. 서경공업사 이상익 5만원. 강원도청 이상현 10만원. 재경출양인사 전준영 전창주 10만원. 정선읍 합대성 측량 이승호 5만원. 주 기산전력 유은옥 10만원. 정선에 장어 먹으러 와요 박기락 10만원. 불새노래방 대표 김수연 5만원. 노무법 인산 재정선지사 전찬호 5만원. 사북어린이집 원장 김정희 3만원. 주 정선전력 대표 김우규 10만원. 아라리 매점 김용자 3만원. 푸른나무 지역 아동센터 김미정 5만원. 신동읍 일광농자재 이창우 5만원. 열양면 사계절 막국수 김경석 5만원. 중사 17 고사 19 큰그루회 3만원. 깔끔한 우리집 사업단 3만원. 공개를 원하지 않고 기탁하신 후원자님께 지면을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문의 정선군청 가족행복과 033-560-2185 위기임산부 상담 1308 강원지역 상담기관 독자마당 참여하세요. 아라리 독자마당은 아라리 리포터와 국민 여러분께서 만드시는 란입니다. 생활 주변의 미담, 시, 수필, 꽁트 등 다양한 글을 A4 한 장 분량으로 보내주시면 편집자 회의를 통해 엄선하여 정성껏 실어드리며 소정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alsogus 777 korea 콜 우편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삼길 21 우편 26131 정선군청 기획관 아라리 사람들 담당자 앞 2024 정선 로컬 서밋 덕업일치 라이프 스타일 소도시의 삶 그 특별한 일상 2024년 10월 8일 화요일에서 9일 수요일 하이원 그랜드 호텔 컨벤션 타워 일대 참가자 모집 예정 기간 2024년 9월 6일 금요일에서 9월 27일 금요일 22일간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orbands.org 참조 주관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주최 정선 로컬 크리에이터 모임 덕업일치 자기가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분야의 일을 직업으로 삼음 뜻풀이 덕질과 직업이 일치했다는 의미다. 덕후 중에서도 관심사를 자신의 직업으로 삼은 사람들을 일컫는다. 출처 국어사전 정선군 아라리 사람들 2024년 9월 331호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